안녕하세요. 작가 김성우입니다. 제가 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는 책을 쓸 때 인용했던 그 독서교육 관련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그리고 논문들을 읽었는데요. 책을 쓸 때 인용했던 그런 책들 중에서 독자님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전집을 사지 말고 만드세요 이런 챕터를 썼는데요. 그 챕터를 쓸 때 인용했던 책이 바로 이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입니다. 저는 이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 책을 남자아이에게 책을 읽히는 그런 방법을 그 챕터를 쓸 때도 소개를 했고, 전집 사지 말고 만드세요 챕터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다뤄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 명문가라 하면 처칠, 케네디, 네루, 루스벨트, 카네기, 헤세, 박지원, 밀, 이율곡 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대손손 이렇게 아주 명문으로 손꼽히는 그런 가문들이 있잖아요. 외국에도 이렇게 아주 많은 정치인이나 학자나 법조인들을 배출해낸 그런 명문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명문 가문들에서는 어떤 독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지 그런 것을 가문별로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부모님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으로 제가 먼저 손을 꼽습니다. 책의 앞에 서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가들은 가문의 특별한 독서교육법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는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첫째, 집안에 서재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자녀를 독서의 세계로 이끌어라. 아이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독서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윈스턴 처칠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꼴찌였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일이 독서였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를 키운 것도 외할아버지의 서재였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주변에 책이 정말 손 닿는 자리에 있어야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명문가에서는 이 서재가 아이들에게 얼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이 가까이에 작은 서재나 또는 책이 정말 많이 있다면 작은 도서관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를 독서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네, 가까이에 책이 있어야 되고 정말 아이 손 닿는 곳에 책을 두셔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둘째, 고전은 반드시 필독서로 삼아라. 제가 앞에 영상에서 논어 읽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논어 읽기를 교실에서 학생들이랑 했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리면 이걸 못하지 않냐, 5학년이나 6학년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꾸준하게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고전은 얼마든지 아이가 어릴 때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에서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 관련 고전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로마 제국 쇠망사는 처칠뿐 아니라 네루, 애덤 스미스, 버트런트 러셀 등이 손에 꼽는 애독서다. 우리나라에서는 논어와 맹자 등 사서삼경과 사기, 자치, 통감 등이 고전 필독서로 꼽힌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 명문 가문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 꼭 읽어야 될 책으로 그 이제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가문의 필독서로 고전을 꼽고 고전을 읽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어, 맹자, 사서삼경, 사기, 자치통감 등을 읽힌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혔다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는 고전을 굉장히 고루하고 진부한 그런 되게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 세계 명문 가문에서는 자기 가문의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대대로 그렇게 교육시킨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전에는 우리 인류가 간직해온 수없이 많은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인류가 꼭 배워야 되는 그런 윤리와 도덕들, 올바른 가치관이나 철학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
고전과 당대의 필독서를 조화롭게 읽혀라. 자, 명문가들은 고전만큼이나 그들이 살던 시대, 즉 당대의 베스트셀러도 반드시 읽었다. 왜냐하면 당대의 필독서를 소홀히 하는 것 역시 현대의 트렌드와 정신을 외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대의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되는 트렌디한 그런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조차도 함께 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은 고전대로, 그리고 당대에 유행하는 책은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는 베스트셀러대로 같이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전부 다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넷째, 끌리는 책을 먼저 읽게 하라. 세계적인 명문가들의 독서법은 저마다 개성이 넘친다. 독서 교육에 정답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의 재능과 적성에 따라 읽을 책의 분야를 달리 해야 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가와 인도의 네루가처럼 대대로 훌륭한 정치인을 배출한 가문은 역사서를 중시했다. 반면 연안 박지원가와 헤세처럼 세계 최고의 명문 문장가들을 배출해낸 명문 가문에서는 나름의 독특한 책 읽기 방식을 추구했다. 추천 도서 리스트에 무조건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취향대로 책을 골라 읽은 것이다. 자, 이 부분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끌리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역사서를 아주 좋아하고 또 어떤 아이는 과학 관련 서적을 좋아한다는 걸 아마 부모님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어떤 아이는 문학이나 아주 그런 동화책 같은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가 끌리는 책을 먼저 읽게 한다는 것. 그래야 독서에 흥미를 잃지 않게 되니까요. 자, 다섯째, 책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토론하라. 네, 이 책의 그 안에 보면은 케네디 가문의 그 독서교육법이 소개가 돼 있는데요. 이 독서교육법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케네디는 어릴 때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반드시 글로 정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그 자녀들이 젊을 때 견문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행을 이렇게 권장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행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글로 쓰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을 다 읽고 나면 반드시 토론하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이런 케이스를 제가 학교에서 그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책을 가족들이 함께 읽고 반드시 토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읽은 책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이슈로 접근해서 토론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세계 명문 가문의 그런 공통적인 독서 교육 방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는 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섯째, 독서에 그치지 말고 글쓰기도 병행하라.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초등글 책 쓸 때 굳이 글쓰기까지 다룬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서문에서 하는 이야기를 정말 100% 공감해요. 조선시대 걸출한 문장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연안 박지원은 사기를 읽고 그의 글쓰기를 흉내내면서 최고의 문장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연안 박지원은 사기를 베껴 썼던 거죠. 그 문장을 완벽하게 숙지할 때까지. 자, 독서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글쓰기로 연결시키는 것. 네. 뭐 독서와 글쓰기는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독서 교육은 그나마 좀 정착이 된 것 같은데 글쓰기는 사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고민해봐야겠죠. 자, 일곱째, 어릴 때 역사와 민담 등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어라. 네. 민담은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역사 이야기, 이런 거를 부모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또 독서 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책에는 앤드류 카네기는 책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영웅담을 듣는 것으로 독서 교육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독서 교육인 거죠.
8째 가볼까요? 8째, 책 속에 머물지 말고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혀라. 서구의 명문가들은 그랜드 투어를 통해 견문을 넓혔다. 그랜드 투어란 미국이나 유럽의 상류층 자제들이 공부한 내용을 되새기면서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체험하고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보는 여행을 말한다. 자, 세계 명문가에서 바라보는 그런 자녀들의 그 미래라는 것은 이렇게 당장의 그런 그 눈앞에 닥친 그런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것, 이게 이 가문에서 자기 자녀들을 길러낼 때 그 교육의 핵심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무슨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런 그런 아주 좁은 시야가 아니라 정말 크고 넓게 저 먼 미래에 우리 아이는 자라서 세계를 이렇게 주름 잡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생각하면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세계 투어, 그랜드 투어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그 그랜드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가문에 돌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느낀 점과 배운 점을 다시 또 글과 말로 정리하는 것. 이 시각 자체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독서만큼이나 신문 읽기도 중요하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 전망, 예측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신문을 읽는 것이 필수다. 자, 여기는 케네디 가문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케네디는 뉴욕타임스를 정기 구독한 덕분에 고등학교 때 동급생보다 뛰어난 시사 정보와 풍부한 상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 식탁에서 뉴욕타임스로 토론 교육을 한 효과였다. 자, 제가 여기 서문에 나오는 9가지 그 공통점, 세계 명문가 독서 교육의 공통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에 그 슬로건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가 성공하기 바란다면 독신으로 키워라. 여기서 독신이라는 거는 독서의 신을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독서 교육하고도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그 지향하는 그 독서 교육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마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한 신문 읽기, 저도 책에서 신문 읽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하기도 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활자와 아이가 아주 가까워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그 기대하는 바는 아이가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성찰하는 그 힘을,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아주 두루 넓게 많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 읽기는 변화하는 세상을 아이가 바라보는 정말 훌륭한 그런 창구가 되어주겠죠. 물론 케네디 가문에서처럼 읽고 토론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겠지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초독글 책을 쓸 때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자료들만 앞으로 추려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독서교육의 지향점은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정말 생각의 바다에서 아이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읽기와 친해지는 것. 그래서 정말 좋아서 책을 읽고 책을 읽고 싶어서 자꾸 찾게 되는 그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교육의 지향점입니다.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 오늘 초독글에서 소개했던 그 책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독서교육 관련해서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